자, 일단 저 기사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저는 사실상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 보면 헤럴드 경제 단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조국 정경심 재판부에 윤석열 비판을 요구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제가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냐면 벌써 2년 전이네요. 2020년 11월 27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징계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문기일 불과 3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거 징계 부당하다. 그래서 일단은 징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해놨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저희 그때 아마 유튜브 저희 거 찾아보시면 좀 얘기가 있을 텐데 소위 말하는 판사 동향 문건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자꾸 이걸 사찰이라고. 사찰이라는 건요. 우리들이 모르는 거 뒤를 캐서 그 사람 뭐 성향이나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사람 나중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그냥 정확한 용어로 사찰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때 내용은 사실 사찰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를 징계 사유에 넣는 게 말이 되냐?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저희 정치와 수도도 출연하긴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 알고 지내는 동생이기도 하고요. 김남국 의원이 야 이거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때 김남국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해서 야 법원만큼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저도 그때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옆에 기사가 나와 있는 사건. 이제 저 기사 좀 내려주세요. 일단 그 중앙지검장이 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다음에 징계 집행정지 신문기를 3일을 앞둔 그러면 3일 앞둔 시점에 만약에 중앙지검의 판사들이 야 이거는 사찰이야.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어. 이렇게 만약에 집단적으로 성명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아마 확 바뀌었을걸요. 판사들이 저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최고의 든든한 우군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3일 전에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이 형사수사부장을 포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형사부장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 소집을 하는데 그 소집됐던 부장 중에는 김미리 부장판사,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 들 수 있는데 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이고요. 이례적으로 중앙지검에 계속 유임돼서 지금 남아있는 그런 판사입니다. 또 이번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 판사기도 합니다. 이 김미리 부장, 또 김선희, 임정혁, 권성수 부장, 여기는 정경심 재판부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입니다. 이 판사들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이 야 이거는 저 판사에 대한 사찰 아니냐? 이거 비판적 내용들 우리 좀 성명 같은 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표명할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형사수석부장 여기는 거기 찬성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기 제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거 그거 지금 나온 거보다 더 센 거 많이 나온대. 포렌식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뭐 지금 이거 판사 사찰 문건이다라는 비판 이런 거 내자고 했는데 여기서 딱 한 명이 찬성을 합니다. 딱 한 명 찬성한 게 바로 그 조국 장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하면서 편향성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됐던 김미리 부장 판사 혼자 오케이를 했고
나머지 판사들은 나머지 부장들은 야 이거는 야 이거야말로 이제 판사들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헤럴드 경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독 기사로 이 기사를 낸 겁니다. 자, 이 다음에 기사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이 내용 두 번째 기사가 이거예요. 추가 사찰 문건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 형사 수석부장이 나머지 형사 부장 판사들을 한테 야 지금 언론에 나온 거 지금 징계 그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때 심재철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게 판사 사찰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전형적인 추미애 사단이라고 했던 분. 그때 했던 얘기랑 동일한 논리로 이거 추가 문건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거기서 유일하게 김미리 부장판사만 이걸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려셔도 됩니다. 이제 기사.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제2의 사법농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나 테디가 잘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원의 판결만큼은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법원의 판결 이거 뭐 성향 뭐 이념적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K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게 없고 최종적인 판단 기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만큼은 저희가 존중하고 다소 어찌 보면 억울하다. 다소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만큼은 저희가 존중을 해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사실 저번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도 소위 사법농단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민주당 또 진보 쪽에서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건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앉히면서 여러 가지 논란 많았죠. 근데 그 나머지 논란의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법원의 판단만큼은 신뢰하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제 말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원의 판단만큼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사실 아까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문 기일 3일 전에 판사들이 그런 성명 냈으면 특히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형사부장 판사들이 그런 입장을 냈으면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로 나오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단순히 의혹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도 수사를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이 단독으로 한 건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게 정치권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정치 재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 뭐 수사 정치 재판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소위 법원만큼은 진영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진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우리 사회는 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터지면 이것만큼은 우리 국민들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 논란의 당사자들이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처벌받아야겠죠. 신뢰를 법원의 판단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법원의 판단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계속해서 이제 여러 메이저 언론에서도 좀 취재를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취재를 하면 그 취재를 바탕으로 저도 또 제 나름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곳 통해서 최대한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릴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나는 이슈라 원래 오늘 저희 그 설명해드리려고 했던 이슈 중에는 이게 없었는데 제가 오늘 김재섭 위원 없이 혼자 해야 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김재섭 위원 친할머니께서 오늘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
지금 뭐 그 나국대 이제 1시간 뒤면 한다고 하는데 또 아마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좀 아쉬운 건 나는 국대다 통해서 우리 지금 정치와 수다에도 출연하는 신인규 대변인도 있고 또 여러 대변인들 같이 나는 국대다 시즌 1에서 선발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소위 젊고 신선한 정치인들이 뭐 당장 어디 공천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운신의 폭을 좀 많이 넓혀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국대다 2는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도 또 여러분들의 관심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젊은 피 수혈한다. 그럼 몇 명 상징적으로 뭐 이게 뽑아놓고 마치 젊은이들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젊은 유권자들이 거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선발되는 그런 대변인들에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뭐 신인규 대변인 저희 출연한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항상 그 제 개인적인 소망이 저희 보수 정치하면 항상 너무 꼰대다, 너무 꼰대고 너무 보고 있으면 뭐 앞뒤 다 막혀 있다. 그 진보 추구하는 젊은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도 그런 얘기 물어보는데 보수가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젊은 피들을 많이 수혈을 해서 좀 더 상식에 일반인 중도층 중도 유권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정치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재섭 우리 헬스 부장을 저희 채널에 모시게 된 것도 저랑 같이 방송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친구는 정치권에서 나중에 공천을 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참 좋겠구나. 좀 정치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록 정치권에 전혀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그렇게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저희 정치와 수다를 그렇게 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WDJ님, 백변님 차분한 시사 해설 항상 편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낮 시간이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이제 혼자 제가 촬영한 영상이 또 올라가게 되면 업로드 되면 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직 그냥 들어와서 보기만 하시고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D님 윤 당선자가 맘만 먹으면 문재인처럼 공수처 이용하고 판사들 물갈이하고 시행령 개정하고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적폐라 단정하고 뭐 처벌할 수 있는데 다 내려놓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음.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게요. 공수처 무용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공수처 무용론 나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집권을 해서 공수처가 아무래도 뭐 지금 이 민주당 정부에서 뭐 소위 말하면 뭐 검찰개혁이란 일환으로 공수처를 설립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그동안 뭐 했나요? 윤석열 당선인을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그 미숙함에 계속 놀라만 되고 여러 가지 뭐 황제 의전 논란이나 이런 거나 만들어내면서 수사 능력도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중립성 그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었지만 진짜 막말로 대통령이 저 조직 잘 이용하면 이 정부에 도움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검찰 개혁을 반하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자꾸 프레임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검찰 개혁에 반하는 게 아니고 이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나는지도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사지휘권도 안 쓰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의 입김이 검찰총장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인 입장에서 집권하면 있으면 좋죠. 사실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것도 없애겠다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심을 좀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검찰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것도 폐지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로 봐주시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반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에 좀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단당할 각오하고 말합니다. 댓글창 더러우니 백변 얘기 집중이 안 되잖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다 차단하시겠어요? 저기 우리 관리하시는 분도 일단 뭐라고 하시면 또 하시는 대로 두세요. 네, 박주성님 아직도 진보니 보수니 하며 진영 가르는지 잘하는 놈이 우리 편이지. 진영 가르는 게 구태 정치고 적폐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쪽만 맞고 저쪽은 다 틀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인수위에서도 지금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나 뭐 김동연 후보나 당시 과거 지금은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냈던 공약 중에 또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공약들은 적극적으로 또 반영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 이기면 저기 다 죽어. 저쪽이면 우리 다 죽어.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건 우리 정치권에 그렇게 크게 바람직한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다뤄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해드리면 이제 뭐 정치 얘기보다는 오늘 제가 법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뭐 지금 자꾸 아직도 뭐 윤석 대표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아까 뭐 조세일보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 맞아요.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 이상 뭐 후속 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아까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다 사실이라면 뭐 지금 대형 언론사들이나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나온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먼저 욕부터 하고 비판만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뭐 강은석 변호사께서 뭐 경기지사 출사표를 내셨는데 뭐 출사표 내셔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거야 그건 본인의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 뭐 유승민 지금 후보나 또 김은혜 또 지금 의원도 이번에 아무래도 출마 선언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공정하게 할 경정하시고요. 무조건 한쪽 욕하고 뭐 당대표 욕하고 그렇게 보수 흔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잘 적당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경기지사는 뭐 현 시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반대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후보가 돼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경선 룰이 뭐 당원 50, 또 여론조사 50이라고 하지만 뭐 이재명 저기 그 상임고문 의중이 반영돼서 김동연 대표가 출마 선언할 때 옆에 정성호 딱 있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또 이재명 후보 개파 쪽에서는 김동연 대표를 밀 거고 김동연 대표하고 또 중량감 있게 경기도에서 사실상 리틀 대선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현 시점에서 출마 선언을 한 분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여론조사상으로 그렇더라고요. 김은혜 의원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김은혜 의원이 옛날에 MBN에서 진행하실 때 제가 고정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출연도 했고요. 뭐 이번에 정말 후보가 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선 흥행을 위해서 나오시고 5월 2일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오신 건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또 김은혜 의원 또 인지도도 있고 올해 우리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이 당선될 때 또 혁혁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좋은 경쟁 통해서 좋은 후보를 냈으면 좋겠고 그 여론의 또 반향이나 이런 것들 흥행을 위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6.1 지방선거는 정말 중요한 지방선거입니다. 그냥 아무나 후보 내가지고 당선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중도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가야 되고 또 당에서도 중도 유권자들이 등 돌리지 않게 그렇게 당에서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당대표 흔들고 하는 게 뭐가 전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좀 정치는 그런 방식의 방송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대구시장 선거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나오시긴 했고 유영하 변호사도 출사표를 던졌는데 유영하 변호사 출사표 던진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를 떠나서
어쨌건 과거에 탄핵을 당하고 또 형사처벌을 받고 이번에 특별사면이 돼서 나오신 다음에 바로 이제 후원회장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50%가 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출마하는 것도 자유고 또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하는 것도 자유지만 뭐 여기에서 경선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이 되면 또 적극적으로 같이 홍준표 의원에게 좀 힘을 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건 반대긴 해요. 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또 경남도지사까지 했다가 다시 나가면 이제 경선만 통과하면 될 수 있는 대구시장 도전한다는 건 사실 선배 정치인으로서 또 당의 중진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일단 나가서 뭐 경선 통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후보가 되면 또 그에 따라서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국민의힘 대구 시장 경선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역이 얼마나 될지 또 그 부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뭐 김태흠 의원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충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대선 투표에서 이겼어요. 이겼지만 지금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안희정 지사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만큼은 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태흠 의원 어쨌건 충남의 지역구를 준 삼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5년 집권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있게 국정을 그립을 주고 갈 수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상한 다른 좀 별로 쓸데없는 그런 얘기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 집중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수사 또 법원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짚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벌써 제가 시작하고 1시간 한 15분 정도가 지났네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 해서 또 김재서 우리 헬스부장이 안 나와서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목요일 날 또 테디랑 함께 돌아오고 그때는 테디가 또 붐업돼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또 서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목요일 날 다시 테디랑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